혹시 직장에서 누군가를 정말 내 몸처럼, 가족처럼 믿어본 적 있으신가요? 그런데 만약에 그 깊은 믿음이 어느 날 갑자기 수억 원의 빚이라는 악몽으로 돌아온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? 오늘 실제로 있었던 이 충격적인 사건을 통해서 그 위험한 법적 함정에 대해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. 자, 여기 한 세무회계 사무소를 운영하는 박 세무사님이 계셨어요. 그리고 이분에겐 무려 10년 동안이나 함께 일한 김 사무장이 있었죠. 정말 누구보다 성실하고 헌신적이고 그야말로 자신의 오른팔 같은 그런 존재였습니다. 박 세무사님은 김 사무장을 정말 친동생처럼 믿었어요. 그래서 사무실 운영에 꼭 필요한 통장 관리는 물론이고, 아니, 심지어 회사에서 가장 중요한 법인인감 도장까지 그냥 다 맡겨버릴 정도였죠. 신뢰가 그만큼 깊었던 겁니다. 그런데 정말 영화처럼 어느 날 김 사무장이 말 그대로 증발해버립니다. 출근도 안 하고 전화도 안 받고 연락이 완전히 끊겨버린 거죠. 여러분이 만약 사장님이라면 이 황당한 상황에서 가장 먼저 뭘 하시겠어요? 그리고 진짜 악몽은 이때부터 시작됩니다. 낯선 사람들이 갑자기 사무실로 들이닥쳐서 박 세무사님한테 빚을 갚으라고 소리치기 시작하는 거예요. 알고 보니까 사라진 김 사무장이 박 세무사님 명예랑 인감을 몰래 도용해서 여기저기서 거액의 돈을 빌리고 투자금까지 받아 사라져버린 거였습니다. 자, 여기서 오늘 이야기의 핵심 질문이 나옵니다. 이 모든 게 그냥 직원의 개인적인 범죄일까요? 아니면 그를 믿고 모든 걸 맡긴 사장님도 책임을 져야 하는 걸까요? 양쪽 입장을 들어보면 와, 정말 기가 막힙니다. 사장님은 아니 내가 시킨 것도 아닌데 이걸 왜 내가 책임져야 하냐? 너무 억울해하고, 피해자들은 우리는 당신 회사 직원을 보고 거래한 건데 당연히 책임져야 하는 거 아니냐? 이렇게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거죠.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? 누구 말이 맞는 것 같나요? 바로 이 복잡한 상황을 정리하기 위해 법에 있는 개념이 등장하는데요. 바로 사용자 책임이라는 겁니다. 이게 뭐냐면 우리 민법에 딱 정해져 있어요. 직원이 업무랑 관련해서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치면 그를 고용한 사장도 같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원칙입니다. 그런데 여기서 바로 이런 의문이 들죠. 아니, 직원이 자기 주머니 채우려고 사기를 친 건데 이것도 과연 업무라고 할 수 있을까요? 상식적으로는 아니잖아요. 당연히 박 세무사님도 이건 절대 업무가 아니다 라고 생각했죠. 과연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을까요? 아마 이 판결을 들어보시면 많은 분들이 하고 깜짝 놀라실 겁니다. 법원의 결론은 놀랍게도 박 세무사님, 즉 사장에게 배상 책임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. 아니 도대체 왜 사기를 당한 사장님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걸까요? 그 이유가 바로 이 외형 이론이라는 개념 때문입니다. 조금 어려운 말 같지만 아주 간단히 말하면 이런 거예요. 직원의 속마음이나 실제 권한이 어쨌든 간에 남들이 보기에 그 행동이 그럴듯한 업무처럼 보였다면 사장이 책임져야 한다는 법리입니다. 다시 말해서 김 사무장이 속으로 이 돈을 빼돌려야지 하고 생각했든 아니든 그건 둘만의 내부 사정일 뿐이라는 거예요. 중요한 건 피해자 입장에서 봤을 때 저 세무사 사무실의 사무장이 업무상 필요해서 돈을 빌리는구나 라고 믿을 만한 겉모습이 있었냐라는 거죠. 그리고 법원은 네, 충분히 그렇게 보였습니다 라고 판단한 겁니다. 이 비유를 생각해 보시면 이해가 아주 쉬워요. 우리가 은행 창구에 가서 돈을 맡길 때 그 직원 개인의 인성을 믿고 맡기나요? 아니죠. 우리는 그 직원이 입고 있는 유니폼과 오은행이라는 간판, 즉 외형을 믿고 거래하는 겁니다. 만약에 그 직원이 돈을 횡령했는데 은행이 그건 개인의 범죄니 우린 책임 못 져요 라고 해버리면 금융 시스템 자체가 그냥 무너져 버리겠죠. 비슷한 원리입니다. 자, 그럼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. 아니, 그럼 사장님들은 무조건 당해야만 하는 건가? 이 판결이 너무 가혹하게 느껴질 수 있는데 다행히 여기에도 아주 중요한 반전이 있습니다. 다행히도 법이 그렇게 무자비하지만은 않습니다. 사장님이 책임을 피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가 분명히 있습니다. 물론이죠. 법원은 사장님뿐만 아니라 피해자에게도 책임이 있을 수 있다고 봐요. 다시 말해 피해자 역시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주의는 기울였어야 한다는 거죠. 예를 들어서 돈을 빌려준 피해자가 김 사무장의 사기 행각을 이미 알면서도 동참했다거나 아니면 상식적으로 너무 이상한 고수익 제안인데도 확인 전화 한 통 안 해보고 덜컥 돈을 빌려줬다면
어떻게 될까요? 바로 이럴 때, 즉 피해자에게 악의가 있거나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판단되면 사장님의 책임은 면제될 수 있습니다. 그렇다면 이런 끔찍한 일을 미리 막으려면 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요? 지금부터는 여러분이 사장님이든 아니면 누군가의 고객이든 내 소중한 돈을 지키기 위해서 반드시 알아야 할 예방 수칙을 딱딱 정리해 드릴게요. 먼저 사장님들께서는 아무리 믿는 직원이라도 법인 인감이나 주거래 통장 같은 핵심 자산은 반드시 직접 관리하셔야 합니다. 그리고 돈이 오가는 업무는 꼭 여러 사람이 확인하는 내부 결제 시스템을 만드셔야 하고요. 만약을 대비해서 신원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. 그리고 직원과 거래하는 고객의 입장이라면 돈을 보낼 땐 반드시 회사 명의의 공식 계좌가 맞는지 꼭꼭 확인해야 합니다. 만약 직원이 세금 문제 때문에 일단 제 개인 통장으로 주세요 이런 말을 한다면 그건 100% 사기 신호입니다. 또 상식 밖의 이상한 제안을 받는다면 귀찮더라도 반드시 대표에게 직접 전화해서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야 나중에 억울한 일을 피할 수 있습니다. 오늘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아주 명확합니다. 사람에 대한 따뜻한 믿음이 차가운 확인이라는 시스템을 절대 대체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.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기 위해서 항상 이 말을 기억하십시오. 믿는 것은 좋지만 확인은 필수입니다.